네, 그럼 바로 마감 분석 5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TN 김종효 연구위원, MTN 힌트의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5가지 종목군 가운데서 그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무디스에서 SK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을 인수하면 신용도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 투심이 위축되며 3% 이상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도 상위 창구를 보더라도 외국계 창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두 분께 20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무디스발 우려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디스발 우려 때문만은 아니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디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또 실제로 투자 의견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K하이닉스가 우선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향후에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도시바 쪽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입찰이 성공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바로 뒤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 차익성 외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바로 72단 V낸드 쪽으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또 다른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조정 관점으로 좀 보고 있겠지만 5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어떨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10시 구간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호지세입니다. 지금 만약에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경쟁 인수업체가 어디입니까? 미국, 그리고 사모펀드 하나, 그리고 중국 쪽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무디스가 지적하는 건 이거죠. 실제로 20% 가져가 봐야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 그리고 과연 도시바가 기술 전수를 하겠느냐. 그러면 별로 시장 점유율 약간 늘어나는 거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데 재무적인 오히려 부담만 가져가는 것 아니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역공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중국에 가져갔을 때 SK하이닉스가 받을 피해가 얼마나 더 큽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지금 기호지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팔을 키워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이글 만큼의 시장 파일을 빠르게 가져가고 반도체 전체 산업의 이 밸류 체인을 넓게 가져가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또 도태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 떨어질 때마다 실적이 다시 급전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디스의 의견을 쫓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이닉스의 지금 이 상태를 응원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가 무디스의 이유만으로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유고 또 하나 지금 무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견 맞아 보이나 반대편으로 봤을 때 지금 사모펀드나 중국 쪽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SK하이닉스가 입을 피해를 생각해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약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당분간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바꿀 이유가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무디스에서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제 오토 사업에서도 좀 수익이 나나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을 탈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0초 드립니다. 근데 카카오도 정말 논란의 종목이죠. 처음에 카카오 합병됐을 때 모두 외치던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8만 원입니다. 아주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이 드디어 바닥을 확인하고 상방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이버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벌려놓은 그런 사업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은데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결실을 좀 맺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4분기 실적이 일단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해 2017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사업부에서 2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이 사업 부분들이 성장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권역은 이제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카카오가 85,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라면 일단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로 뭐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8만 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뭐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카카오의 한계, 제가 뭐 2년 전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카카오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하다. 뭐 O2O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고 국내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카카오는 주가의 반등 추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벌 종목과 피어 그룹에 비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7억 명, 뭐 10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와 어떻게 동일하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돈 벌어줬던 게임 쪽에서도 상당히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잃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나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업 모델, 추가적으로 돈이 되는 모델을 보여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해외 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그 전체적인 행위를 봐서는 해외 진출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그 외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주 많이 낮게 할인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의 평가라면 제한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나왔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올해 연매출도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업의 확장성이 또 어떻게 나올지 수익화는 어떻게 실현이 될지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2월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정재훈 전문가에게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신고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20%에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결론은 잘 나간다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일단 목표가를 조정해주는 상향 조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뭐 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에 증설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면 생산 라인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날 그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조정을 위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대 초반권역까지는 한번 조정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형성돼 있는 그 양봉, 시가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청용 부사장을 영입을 했었는데요. 여기 영입한 이유는 부분들은
부실 기업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잘 되는 사업품들만 꾸려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4,000원 정도 매수 한번 눌림목을 이용해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워낙 많이 올라서요. 5만 원 초반대에서나 매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적자 전환하긴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부실을 모두 털어냈다는 거에 더 무게를 두면서 긍정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양상이고요. 현재 주가도 9% 이상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김종효 위원에게 100초 역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건설업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클리너하겠다. 왜 클리너하는 겁니까? 팔기 위해서 클리너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장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신뢰성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여러 번 이렇게 M&A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나왔을 때마다 적정 가격이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실망 매물이 항상 흘러나왔던 종목인데 이번에 정말 클리너된 것이라면 그만큼 성사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클리너 되었다면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치보다 약간 붐업될 가능성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나 본업의 전체적인 추이, 올해 내수 건설의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추이라든지 얼마만큼의 공정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지가 관건인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또 미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란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배제되거나 아니면 이란 자체 건설 자체가 배제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해외와 이 본업 쪽에서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뭐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예상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눌리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효 위원 역시 부실을 모두 털어냈다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역시 단기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업종이 건설업종이라는 점은 우리가 역시 유념을 해두고 투자 전략을 짤 때도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4%가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125%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참 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탈출할 수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에게 100초 드립니다. 예, 현대리바트가 7%대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건자재 쪽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한샘입니다. 한샘은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아직까지는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현대리바트가 박스권 상단인 한 27,000원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샘의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수 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리바트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이 건설 업황 자체적으로 불확실성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일단 싸다라고 인식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싸다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지만 일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잡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5개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계속해서 마감 동시효과 상황 함께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권에 머물기도 했었는데 장중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예상 체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70선을 회복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 가격 들어서면서 마감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2070선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0.06% 오른 2066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활인해 보면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었는데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은 다시 한번 조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7% 오른 609선의 예상 체결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장중 매수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권에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오늘을 포함해서 4거래일 연속 이어졌고 오늘 매수 물량을 살펴보면 약 9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대로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도 물량은 약 1,362억 원을 기록한 채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하락권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2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2월 말부터 꾸준히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역시 안타깝게도 매도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직전에 기관의 매도 물량을 살펴보면 277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는요, 도시바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자, 무디스가 만약에 도시바를 인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2.9% 정도 하락한 채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0.7%로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크게 상승하는 종목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자, 카카오를 비롯해서 인터넷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인터넷 업종 지수는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의 수도 500개, 하락하는 종목의 수도 500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인터넷 업종이 주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0.9% 정도 하락한 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CJ ENM이 3%대, 메디톡스도 약 3%대에서 시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호타이어 준비했는데요. 자, 금호타이어 오늘 주가의 움직임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금호타이어가 박삼구 회장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더블스타가 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 확대라는 모멘텀이라도 있겠지만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빚을 져서 인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의 주가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 7,830원 선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26.9%, 영업이익이 10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6.63% 오른 21,700원 선의 예상 체결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대우건설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에는 대규모 영업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대우건설 9% 정도 상승하면서 5,850원 선의 예상 체결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날입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 급등을 하죠.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다날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오른 5,490원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9일 목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양시장 모두 그래도 겨우 빨간 불 켜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세한 지수 살펴보기 전에 오늘장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가께서 네. 준비를 하셨죠. 예, 오늘 시장의 흐름도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옵션 만기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시장 자체가 흔들림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펀더멘탈 쪽, 즉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산업재 섹터 중에서 뭐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좀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는 분산되는 그런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하락을 했던 종목 수보다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 이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리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신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에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남겨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재훈 전문가의 총평 저희가 들어봤고요. 마감 지수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0.06% 코스피 오르면서 2066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37% 역시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62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부담이 되면서 약간의 짓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양상이고요.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은 빨간불을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만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 전망과 전략들 세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